안녕하세요, 나덕인입니다. 최근에 이번에는 이제 포도막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질문하신 분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눈이 잘 충혈되고 그래서 안과에서 뭐 한약을 먹고 그리 지냈는데 이제 점점 시력도 떨어지고 자꾸 충혈이 반복되고 좀 아프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병이냐 찾아보니까 이제 포도막염 비슷하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포도막염인지 아닌지는 사실 증상만 갖고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이제 안저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포도막염이라는 것이 보면 눈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눈이 이건 지금 이제 안쪽에서 돼 있어서 이제 망막 있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혈관이 이 겉에 있는 흰 조직은 이제 그 섬유성 조직으로 된 공막이라는 거고 그 안에 이제 혈관 있는 조직이 맥락막이고 두 개를 합해서 이제 포도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망막이 있는 거죠. 망막이 있어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눈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눈을 쓰고 눈을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눈의 혈액순환이 늘어나야 되고 이런 일은 이제 늘 반복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잘 때는 눈이 충혈되고 낮에 깨면 이제 충혈이 없어지고 이런 거고 잠을 덜 깨고 눈을 뜨면 이제 눈이 깔깔해서 꼭 염증 있는 것과는 모래 낀 것 같이 되는데 증상은 어떻게 보면 염증 있는 거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라고 말을 안 하는 것이고 그런 거는 이제 혈액순환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혈이 된다는 건 눈이 늘 피곤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늘 피로하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충혈이 되는데 밤에 있는 것만 갖고 피로 회복을 다 못해. 그러면 조금 참는데 그게 반복돼 갖고 누적량이 너무 많아지면 이제 낮에도 충혈돼 가지고 낮에도 눈을 빨갛게 있어서 혈액순환을 시키면서 이제 피로를 회복하려고 눈이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가 지나치면 염증으로 진행해서 그냥은 이제 될 수가 없으니까 아파지게 하고 눈을 못 쓰게 하고 그래서 눈을 계속 감고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피로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염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회복하는 반응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그것이 조직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 반응이지만 정도를 지나치면 어느 정도는 막아줘야 됩니다. 그런 게 포도막염이고요. 그런데 이제 서양의학적으로 포도막염의 원인은 잘 밝혀져 있지 않고 일부 뭐 베체트나 류마토이드, 뭐 쇼그렌 같은 몇 가지 자가면역 질환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가면역 질환인지 아닌지 자체를 밝히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지 않은 것이 자가면역 질환 자체를 치료하는 법이 마땅하게 없으니까 그렇게 의미 있지 않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포도막염은 뭐 눈이 피로해 생기는 것이고 눈의 세포가 그러니까 피로해지면 이제 시신경 세포가 쉽게 얘기하면 시드는 거죠. 시드니까 제대로 시력이 안 나오고 시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치료하면 회복이 되는데 완전히 시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는 치료한다고 해서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고 포도막이 이제 그 전방 포도막염 앞부분에 생긴 건 전방 포도막염, 뒷부분에 생긴 건 이제 후방 포도막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눈이 이제 들어와서 눈을 보게 되는 거는 이 뒷부분으로 보게 되는 거니까 망막인 뒷부분의 후방 포도막염은 이제 시력의 저하가 심하고 전방 포도막염은 앞에 염증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밖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시력 저하보다는 이제 충혈이 더 심하고 더 아프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방 포도막염이나 후방 포도막염에 따라서 증상이 약간 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치료는 그럼 한의학적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한의학적 치료는 한의학적으로는 눈이 피로해 생긴 것이고 세포가 활성이 낮아져서 좀 시드는 것 같은 거다. 그러니까 치료학에서는 이 시드는 것 같은 걸 싱싱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싱싱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할 수 있는 방법은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는 행위. 그러니까 눈을 뜨고 사용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늘 감고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눈을 최소한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을 보고 제일 나쁜 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보는 거를 아주 거의 필요할 때만 조금씩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커지는 순서대로 덜 내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탭 같은 건 덜 내롭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는 좀 그보다 낫고 그렇지만 역시 컴퓨터까지는 해로운 게 크고요. TV도 눈을 뜨고 보는 거 너무 많이 보면 해롭습니다.
덜 해로운 건 그래도 보는 것 중에서는 책을 보는 게 활자로 된 게 덜 해롭고요.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물론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감으면 눈의 혈액순환이 많아지기 때문에 붓습니다. 약간 빨개지고 붓고, 그래서 아침에 포도당뇨 환자들은 아침에 시력이 떨어져 좀 부은 느낌이 들고 흐리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원래 회복 반응이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88기공을 하거나, 이렇게 88기공, 여기 이렇게 하는 88기공 그걸 하거나, 또 하나 이거죠. 88기공 하거나, 걷는 것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걸으면 머릿속에도 혈액순환이 60%가량 증가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나쁜 사람들은 걸으면 눈이 좀 따끔거리기도 합니다. 혈액순환이 증가하면서. 그래서 걸어서 눈이 따끔거릴 정도라면 많이 걸으면 시원해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치료하기 위해서 침을 맞거나 한약을 쓰거나 한방 안약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증이기 때문에 뭐 약 먹고 한방 안약 쓰고 해야 되고요. 그거보다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88기공이에요. 침 맞는 거는 혼자 할 수 없는 거라서 침만 맞으러 어차피 그렇게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 먹고 잘 눈을 쉬고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포도막염은 눈이 피로해 생기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눈이 잘 충혈되고 했을 때는 충혈되는 걸 그냥 방치하지 말고 눈을 잘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과에서 주는 약 갖고 눈의 피로를 회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약을 쓰는 것보다는 쉬는 게 좋습니다. 한방 안약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만, 그래도 눈을 피로하게만 혹사하는 거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피로 쉬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한방 안약 쓰고, 세 번째로 한방 안약 먹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운동이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나도균이었습니다.